까칠한 주인의 수상한 카페. 1장 금빛 세장 속의 몰락. 윤하진은 그날도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미식계의 여왕이 도착하셨습니다. 웨이터들의 인사가 일제히 울려 퍼졌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순간 그녀에게 집중됐다. 명품 드레스에 감싸인 그녀의 모습은 마치 요정처럼 우아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다. 하진아, 오늘 리뷰도 완벽하게 부탁해. 그녀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인 강성민 셰프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하진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간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물론이에요, 선생님. 이 레스토랑의 진가를 세상에 알려드릴게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가 추천하는 음식은 곧 화제가 되고 그녀가 비판하는 곳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일상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윤하진 씨, 강성민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들이댄 마이크 앞에서 하진은 말문이 막혔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강성민이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는 것.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녀를 사기꾼의 하수인 가짜 미식가로 낙인 찍고 있었다. 며칠 사이 모든 것이 사라졌다. 계좌는 동결되고 집은 압류당했으며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품들은 모두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우러러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역시 허영심만 가득한 가짜였어.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몰락했네. 쯧쯧. 하진은 텅 빈 원룸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금빛으로 치장된 세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수치심과 절망뿐이었다. 그 화려했던 세계는 모두 신기루였고 자신은 그 속에서 춤추는 어릿광대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2장 새로운 세계, 까칠한 주인. 죄송합니다. 경력이 좀.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하진의 가슴을 찔렀다. 또 떨어졌다. 이번이 벌써 12번째였다. 미식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에게 사회 경험이라는 건 전무했다. 이력서에 적을 만한 평범한 일 경험은 하나도 없었고 검색하면 나오는 건 온통 사기 사건 뉴스뿐이었다. 배고파. 하진은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며 지갑을 열어봤다. 남은 돈으로는 라면 하나가 고작이었다. 한때 한 끼에 수십만 원을 써가며 미식을 즐겼던 그녀가 이제는 1,000원짜리 라면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었다. 하진은 급하게 근처 건물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미니멀 카페라는 간판이었다. 깔끔하고 단순한 글씨체,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는 깨끗한 외관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다. 구인 공고. 카페 직원 모집. 유리창에 붙은 작은 종이를 발견한 하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절제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나무 테이블 몇 개, 간단한 의자들, 그리고 필요한 것만 딱 갖춘 카운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정갈함이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진이 고개를 들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맨 그의 모습에서 묘한 신경질적인 완벽주의가 느껴졌다. 저 구인 공고를 보고 왔는데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력서는요? 남자 이선우가 무표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어색하게 이력서를 건넸다. 선우는 그것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카페 경험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하진. 사기 사건 관련자.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피해자고.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시험 기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보내니까 각오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진이 고개를 푹 숙였다. 감사할 건 없어요. 여기서 일하는 건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 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우선 앞치마부터 매세요. 매듭이 삐뚤어졌네요. 하진이 앞치마 끈을 다시 매려고 하자 선우가 혀를 찼다. 아니, 그렇게 하면 또 틀어져요. 이렇게 해야죠. 그가 직접 나서서 앞치마를 바로 매주었다. 하진은 그의 까칠함에 벌써부터 앞이 캄캄해졌다.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3장 서서히 스며드는 온기. 컵에 물때가 남았어요. 다시 하세요.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하진은 벌써 5번째 컵을 다시 닫고 있었다. 입사 첫 주부터 매일 이런 식이었다. 원두를 너무 세게 다져서 추출이 늦어졌네요. 손님이 기다리잖아요. 또 다른 지적이 날아왔다. 하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정말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다. 사장님, 새로운 디저트 메뉴는 언제쯤 나올까요? 단골 손님이 물어왔다. 선우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직 구상 중입니다. 그가 애매하게 대답하자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혹시 계절 과일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지금 한창인 무화과로 타르트를 만든다면. 하진이 말하다가 선우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선우가 차갑게 말했지만 묘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무화과의 단맛과 마스카르포네 치즈의 부드러움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꿀을 살짝 더하면. 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만들어 보죠. 다음 날 무화과 타르트가 메뉴판에 올랐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 맛, 정말 환상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하셨어요? 잘했네요. 선우가 하진에게 짧게 말했다.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었지만 하진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며칠 후 하진이 열심히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비틀거렸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탓에 현기증이 났다. 괜찮아요? 선우가 다가와 하진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섞여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샌드위치 하나를 가져왔다.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먹으라고 했어요. 선우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의 눈빛은 온화했다. 하진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핑 돌았다. 단순한 햄 샌드위치였지만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날 수가 없었다. 맛있어요. 하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선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식사 거르지 마세요. 쓰러지면 일 못하잖아요. 투덜거리는 말투였지만 하진은 알 수 있었다. 이 까칠한 사장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조금씩 이곳에 이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사장 과거와의 정면 승부. 평화로운 오후였다. 하진은 새로운 음료 레시피를 구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기자 몇 명이 들어왔다. 윤하진 씨 맞죠? 강성민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하진을 향해 돌려졌다. 저는 그건 하진이 당황해하는 사이 선우가 앞으로 나섰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면 나가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사장님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수십억 사기 사건이. 기자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선우는 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그가 하진을 주방으로 데려갔다. 진짜예요? 사기에 연루된 게 사실이에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선우 씨.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스승님을 믿고, 그냥 믿고, 선우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저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진이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선우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 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이 일하는 카페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카페 앞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만둘게요. 하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선우는 대답 없이 등을 돌렸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계속 도망만 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날 아침 하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성민이 있는 구치소를 찾아갔다. 선생님. 유리창 너머로 강성민과 마주한 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진아. 미안하다. 강성민이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이용하셨어요?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이 필요했다. 레스토랑 확장도 해야 하고. 내가 워낙 순수해서 이용하기 쉬웠어. 그 순간 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분노와 함께 용기였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하진이 똑똑히 말했다. 제가 직접 세상에 진실을 말하겠어요.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구치소를 나온 하진은 휴대폰을 꺼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하진입니다. 강성민 사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날 밤 방송된 인터뷰에서 하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5장 새로운 인생의 맛. 하진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사흘 후 카페 앞에는 응원의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용기 있는 모습 멋있어요 라는 쪽지들과 함께였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선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하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사장님. 카페 문이 열리며 하진이 들어왔다. 며칠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고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하진 씨. 선우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선우 씨,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하진이 선우의 말을 막았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됐어요. 하진이 밝게 웃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뭔데요? 선우가 궁금해했다. 예전처럼 화려한 미식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할 수 있는 맛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선우 씨와 함께요. 선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다시 함께 일할까요? 네. 하진이 환하게 대답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다. 하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선우의 완벽한 기술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났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수제 쿠키, 계절마다 바뀌는 특별한 음료,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샐러드까지. 이 맛,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느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둘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진 씨,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당신이 버거웠어요. 너무 화려하고 제 세계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저도요. 하진이 웃으며 답했다. 선우 씨는 너무 까칠하고 완벽주의자라서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진이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우 씨의 그런 면들이 다 소중해요. 덕분에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선우가 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도 당신 덕분에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당신이 가져다 준 따뜻함 덕분에.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물질적인 것들은 잃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일을 찾았다. 내일도 맛있는 걸 만들어 볼까요? 하진이 말했다. 그럼요. 우리 함께. 선우가 답했다. 새로운 인생의 맛은 이렇게 달콤했다.